안녕하세요. 마웨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일상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명암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초록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 알트코인들은 살짝 이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전반적인 이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새벽 동안에도 계속 또 꿈틀거렸잖아요. 그래서 107K를 또 넘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넘기기만 한다면 이 알트코인들은 다시 달리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의 알트의 약세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에서 한 가지의 그 특징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15분봉 차트거든요. 그래서 19일날 월요일 아시아 타임 때 보시는 것처럼 오전 7시쯤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더니만 그런데 9시 일봉이 마감이 된 이후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버거 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말아올리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아시아 타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세로 흐르더니만 또 어젯밤 새벽 해가지고 이 버거 타임이 되니까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간밤에 이 새벽 동안에 지금 107.3K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아시아 타임을 겪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를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또 오늘의 아시아 타임은 어떻게 흐를지,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이런 흐름처럼 오늘 흐름도 이런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버거타임 때 또 충분히 상승하는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전혀 우려할 필요는 없다.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새벽 동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붉게 물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큰 폭은 아니지만 이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간밤에 이 새벽 동안에 비트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미 증시가 만약에 좀 큰 폭으로 빠졌다면 이 비트코인도 그 상승의 기세가 꺾일 수 있었을 텐데 요 정도 소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,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 순서가 금 먼저 돌파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107K까지도 갔으니까 이제 109K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비트가 그 다음 순서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 미 증시, 특히 S&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그것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실질적인 저항대 106K 저항대를 지금 요 위를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돌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머지않아서 빠르면 오늘 버거타임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또 강세 흐름까지도 지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강세 시그널이 또 하나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럼 이것을 좀 보시면,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 이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날짜, 어제 날짜죠.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지금 51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다. 그래서 지금 요 주황색의 51선이 121선을 살짝 뚫고 올라왔는데, 이 얘기는 지금 이 51선의 단기 상승세가 장기선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곧 이 51선이 요 200일선도 돌파하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예상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
통상적으로 우리가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 하면은 뭐 특별한 이평선을 언급하지 않는 한 이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를 의미를 한다.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의미 있는 이 골든 크로스를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, 그렇다면 현재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51선이 요 주황선, 201선이 요 분홍선인데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아마 내일쯤은,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51선이 92.8K, 201선이 93.1K니까 한 300달러 차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내일쯤이면 이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지 않을까, 이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? 뭐 당연히 강세의 의미라는 것인데,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강세인지 제가 지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2017년 이때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2016년도에 이때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이 사이클이었던 2021년 그때의 사이클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때 코로나가 터진 그 시점에서 처음에는 이때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잖아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재차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번 사이클 때 이 골든 크로스의 그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,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가 2023년 2월이거든요.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고, 그러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차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다음에 또 상당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든 크로스, 그래서 이때가 작년 10월 달에 발생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최고점 이 109K까지 터치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가 지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난 흐름을 봤을 때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패턴에서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한 내일쯤에 이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되는 만큼 조만간에 한 이번 주 안에는 이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되면서 그 이후로도 이 상승의 랠리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알트들이 다소 부진하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,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또 알트 중에 이 리플을 살펴보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다른 알트 지금 대비해서 좀 약세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리플의 가격도 뭐 3,300원을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리플이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약세가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요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 3일 전이었네요. 보시는 것처럼 이 51선과 201선,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51선과 201선에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51선과 201선에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것이 약세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? 아마 그 부분이 우려스러울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가 지난달 초에 발생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리플이 지금까지 강하게 잘 버텼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
지금까지 강한 알트 중에 하나로 잘 버텼다라는 그 증거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는데, 그렇다면 앞으로 이 리플의 흐름은 약세로 흐르게 되는 것일까? 아마 이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저는 이 데드 크로스 역시도 이 리플의 강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제가 이 리플의 움직임이 2017년도 이때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.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17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슈팅이 나온 다음에 삼각 수렴의 상당한 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피날레에 큰 슈팅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도 비슷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첫 번째 슈팅이 나왔고, 그리고 지금도 이 삼각 수렴의 이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된다면 두 번째 강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51선과 201선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는데, 그러면 17년에도 이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느냐, 또 그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7년도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슈팅이 나왔던 이후로 삼각 수렴의 흐름을 보이다가 보시는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. 그런데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시점에서 그 이후로 가격이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슈팅인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을 때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냐면,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지금 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지만 요 주황색 선이 51선, 요 분홍색 선이 201선이거든요. 그래서 201선 이 장기선이 지금 계속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, 요 51선 주황색 선은 단기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단기선 51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요때를 지금 바닥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끄고 보시게 되면, 여기 지금 요 주황색 선이 51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겁니다. 이 와중에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현재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,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요걸 다시 보시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지만, 이것을 또 끄고 보게 되면 요 주황색 선이 51선이잖아요. 그래서 요 선을 좀 그어서 보게 되면, 이번에는 수평선을 그어서 볼게요.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 단기선 5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요때 바닥을 찍은 이후로 수평선 위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지만 이 단기선의 상승세가 꺾이는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장기선과 단기선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만나는 데드 크로스이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이 데드 크로스는 2017년 이때 데드 크로스와 상당히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현재 이 리플의 가격도 이 5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비록 지금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때 2017년처럼 이 골든 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차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또 이 강세 흐름,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약세로 보일 듯도 하지만 결코 약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, 요것은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. 그래서 뭐가 좀 많으니까 요것을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,
지금 2017년대 첫 번째 슈팅이 나오고 삼각 수렴을 보였을 때, 그래서 이때 이 발사대를 상당 기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이때 이 발사대의 그 가격이 얼마였냐?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니까 한 0.23달러 여기에서 지금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가 두 번째 슈팅이 나오면서 3달러를 넘겼던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발사대는 무려 2달러를 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리플 역사상 가장 높은 이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그 상방이 훤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최고점을 얼마까지 갈지 저도 감히 좀 예측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이 100만 개 XRP를 과연 얼마에 팔고 수익 실현을 할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 분할로 접근을 할 예정인데, 그런데 분할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팔고 났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를까봐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일부 물량은 끝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, 그래서 어쨌든 역사상 가장 높은 이 발사대에서 과연 얼마까지 갈지는 신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록 이 리플이 좀 약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발치 물러서서 좀 더 이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현재 이 리플은 역사상 가장 높은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